과거에는 당뇨가 노인성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젊은 층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액상과당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가 돼서 간과 췌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최근 유행하는 제로 음료수, 인공 감미료 역시 당장 혈당 수치는 안 올릴지 몰라도 최근 젊은 층에서 당뇨병이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2030 젊은 세대에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당뇨가 노인성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젊은 층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젊은 층에서 당뇨병이 급격히 늘어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환경적 요인과 한국인 특유의 신체적 특징을 결합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췌장을 공격하는 최악의 식습관이죠. 바로 가공식품과 액상과당입니다. 젊은 층의 당뇨병 급증은 무엇보다 식단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젊은 층은 아무래도 초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햄버거, 피자, 마라탕처럼 자극적이고 정제된 탄수화물이 가득한 음식은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합니다. 액상과당과 인공 감미료도 문제인데요. 탕후루나 과일 주스, 탄산음료에 든 액상과당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가 돼서 간과 췌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최근 유행하는 제로 음료수, 인공 감미료 역시 당장 혈당 수치는 안 올릴지 몰라도 장내 미생물 환경을 변화시키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장기적으로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고 약한 췌장 때문입니다. 식습관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인의 췌장이 서양인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서양인과 체격이 비슷하더라도 췌장의 크기 자체가 약 12% 정도 더 작습니다. 췌장이 작다는 것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규모가 작다는 뜻이거든요. 공장이 작으니 인슐린 분비 능력도 서양인에 비해서 60-70%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서양인들은 뚱뚱해져도 췌장이 버텨주어서 당뇨에 늦게 걸리는 반면에 한국인은 조금만 살이 찌거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도 작은 췌장이 금방 번아웃되어서 당뇨병이 발병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슐린 공장이 작은 체질을 타고난 한국 젊은이들이 췌장을 혹사시키는 최악의 식단에 노출되면서 당뇨병 발병 시기가 앞당겨진 것입니다. 20대에 당뇨가 시작되면 60, 70대 노인들보다 유병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 같은 합병증 위험은 몇 배로 커집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작게 태어난 소형 엔진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형차에 패스트푸드, 액상과당 등과 같은 음식을 자꾸 들이부으니 엔진이 견디지 못하고 고장나는 것이죠. 젊음을 믿고 방심하기엔 우리의 췌장이 너무나 섬세합니다. 지금 당장 자극적인 식단을 멈추는 것이 내 몸의 엔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 검진에 있어 당화혈색소 수치가 중요하다는데 당화혈색소란 무엇인가요? 당뇨 관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당화혈색소죠. 일반적인 혈당 수치가 그 순간순간의 수치라면 당화혈색소는 지난 몇 달간의 성적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내 당뇨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선 당화혈색소란 무엇일까요? 우리 혈액 속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있고 그 안에는 혈색소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 혈액 속에 당분이 많아지면 이 당분 중 일부가 혈색소 혈색소에 딱 달라붙게 되는데 이렇게 당이 붙어버린 혈색소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당화혈색소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화혈색소가 혈당 수치보다 더 중요할까요? 일반 혈당 검사는 검사 직전의 식사나 운동 상태에 따라 혈당 수치가 널뛰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화혈색소는 달라요. 적혈구의 수명이 보통 120일 정도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측정하면 최근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당일 아침에 굶거나 운동을 한다고 해서 수치가 낮아지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눈속임이 불가능한 거죠. 지난 3개월간 얼마나 꾸준히 관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당화혈색소 수치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지만 정작 이게 정상인지 당뇨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정상 범위는 우선 5.6% 이하이고요. 당뇨 전 단계는 5.7에서 6.4%, 그리고 당뇨 확진은 6.5% 이상으로 봅니다. 당뇨를 졸업했는지 판단할 때도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매우 중요한데요. 단순히 오늘 혈당이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당뇨약을 다 끊고도 6개월 이상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당뇨를 졸업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당화혈색소는 내 몸의 당뇨 통지표입니다. 일시적인 혈당 수치의 1일
포기하지 마시고요. 적혈구가 기억하고 있는 지난 3개월의 기록, 당화혈색소를 1%씩 낮춰가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이 당뇨에서 졸업하는 과정입니다.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당화혈색소가 높다는 것은 지난 2, 3개월간 혈관 속에 설탕물이 흐르듯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소리 없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과 그 위험성을 전신반응과 합병증의 신호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당뇨 증상하면 딱 떠오르는 3다 증상이 있죠.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혈액 속의 당분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다뇨, 다식, 다갈입니다. 다뇨는 혈액 속의 당분을 소변에 섞어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특히 밤에 자다 깨서 소변을 보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다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갈은 소변으로 수분이 대량 빠져나가니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물을 마셔도 입안이 자꾸 바짝 마르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바로 다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식이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에너지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우리 몸은 굶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가 고프고 음식을 찾게 되는 다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음으로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그 결과 생기는 전신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당분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만 떠돌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무기력해집니다. 다음으로 시력 저하인데요. 눈의 미세혈관에 고혈당이 영향을 주어서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침침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상처 회복이 지연되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서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염증이 잘 쉽게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화혈색소가 높을 때 시작되는 조용한 살인자, 당뇨합병증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은 상태가 지속된다는 건 혈관이 설탕물에 절여서 결국 터지거나 막히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4대 합병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망막병증인데요. 망막병증은 실명의 주범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당뇨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눈의 미세혈관이 고혈당으로 인해서 터지거나 늘어나면서 시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초기에는 눈앞에 벌레가 다니는 듯한 비문증으로 나타나다가 방치하면 결국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두 번째는 말초신경병증인데요. 당뇨 발기사의 신호이기도 하죠. 손발끝이 저리거나 불에 데인 듯 따끔거리고 때로는 감각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발에 상처가 나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당뇨발로 이어지는 가장 위험한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장기능 저하인데요. 투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심장에 미세혈관이 망가집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거품료가 생기거나 몸이 붓는 부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미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심해지면 평생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내혈관 질환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돌연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혈당 찌꺼기가 큰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져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합병증을 막는 유일한 길은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것뿐입니다. 수치가 1%만 낮아져도 이런 무서운 합병증 위험이 비약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전 세계 의학계가 교과서처럼 따르는 대규모 연구인 UKPDS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당화혈색소를 1% 낮췄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당뇨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실명과 투석의 원인이 되는 미세혈관 합병증이 무려 37%나 줄어듭니다. 혈관의 설탕 농도가 조금만 옅어져도 가장 얇고 예민한 혈관들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소, 단순히 수치가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을 확률 자체가 21%나 낮아집니다. 1%의 관리가 여러분의 수명을 직접적으로 연장하는 셈인 거죠. 세 번째는 심장이 멎는 심근경색은 14%, 그리고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말초혈관 질환은 무려 43%나 감소합니다. 의학적 근거가 말해주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많은 분이 내 수치는 8%나 되는데 언제 정상인 6%까지 만드냐라며 지레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완벽한 정상이 아니라 어제보다 1%를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더불어 당뇨를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질환 위험은 40%, 그리고 신장질환, 콩팥질환 위험은 33%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1% 낮추는 데에서 더 나아가 당뇨를 졸업하기 위해 절실하게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당뇨 발병 위험을 높이는 치명적인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당뇨병은 유전적인 요인만큼이나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 발병 여부가 결정되는 생활습관병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곤 하는데요. 췌장을 지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치명적인 생활습관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밤낮이 바뀐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에요. 가장 치명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단순히 적게 자는 것뿐만 아니라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것이 당뇨에는 독이 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 리듬이 깨지면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인슐린의 활동을 방해하여 혈당을 강제로 끌어올립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 발병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하거든요. 하버드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 발병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잠을 못 잔 다음날 유독 단 음식이 당기고 허기를 느끼는 이유도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췌장을 쉼없이 돌리는 잦은 간식과 야식인데요. 우리 췌장도 퇴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먹는 습관은 췌장을 24시간 풀 가동시켜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특히 밤늦게 먹는 야식은 자는 동안에도 췌장이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극도로 악화시킵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일 때 비로소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며 대사가 정화되거든요. 하지만 잦은 간식은 혈당을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 췌장세포를 번아웃 상태로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정적인 생활과 식후에 바로 앉는 습관인데요. 근육은 포도당을 태우는 가장 큰 소각장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앉아만 있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소파에 눕거나 책상 앞에 앉는 습관은 혈당이 수직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이때 남은 포도당은 근육에서 쓰이지 못하고 내장지방으로 쌓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움직임이 적어 하체 근육이 빠지면 혈액 속의 당을 저장할 창고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몸이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당뇨 예방의 핵심은 췌장에게 휴식을 주는 겁니다. 규칙적인 수면으로 호르몬의 균형을 잡고 공복 시간을 확보해 췌장의 업무량을 줄이고 식후 10분이라도 움직여서 혈액 속 당분을 태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당뇨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당뇨 의심 증상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나타나야 병원을 찾았지만 요즘은 건강검진이나 자가혈당 측정기가 보급되면서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무증상 당뇨 상태에서 진단을 받는 분들이 전체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내 몸이 괜찮은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무증상일 때가 당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최후의 골든타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 무증상 당뇨가 많을까요? 요즘은 당화질소 검사가 보편화 되어서 췌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즉 몸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미리 당뇨를 발견하게 됩니다. 증상이 없다는 것은 아직 췌장의 회복 탄력성이 그래도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 당뇨 졸업이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반대로 아무데도 안 아픈데 굳이 약을 먹거나 식단을 해야 하나? 라고 하면서 방치하면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 이미 돌이키기 힘든 합병증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혈당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몸은 서서히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 증상들이 느껴진다면 이미 당뇨가 꽤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요. 전통적인 3다1소 증상이라고 하는 다뇨, 다갈, 다식, 그리고 체중 감소인데요. 우선 다뇨는 혈당을 내보내기 위해 화장실을 자주 가고요. 특히 밤에 자다 깨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리고 다갈은 수분이 빠져나가 입안이 바짝 마르게 되고 물을 계속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식은 에너지가 세포로 공급되지 않아 먹어도 허기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도 일어나는데요.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진다면 내 몸이 근육과 지방을 억지로 태워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추가로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순환이 잘 안 되니 늘 피곤하고 눈앞이 침침해지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피부 가려움증이나 무좀이 심해지는 증상도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증상 당뇨는 내 몸이 보내는 조용한 기회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고 목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췌장이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예요.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조기검진으로 발견된 무증상 시기에 식단과 생활습관을 바로잡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빠르게 당뇨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진료를 해보면 당뇨 진단을 받고 3년 이내에 온 분들이 졸업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당뇨를 완전히 졸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유독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당뇨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어느덧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국민 질병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독 한국인들에게 당뇨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구화된 잘못된 생활 환경이라는 폭탄이 한국인 특유의 취약한 신체 구조라는 도화선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국인의 선천적인 약점이죠. 바로 작고 효율이 낮은 췌장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서양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 췌장의 크기가 유독 작다는 데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서양인과 체격이 비슷하더라도 췌장의 크기가 약 12% 이상 작습니다. 췌장이 작다는 것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 자체가 소규모라는 뜻이에요. 공장이 작으니 생산 능력도 떨어지죠. 한국인의 인슐린 분비 능력은 서양인에 비교해서 60-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서양인들은 췌장이 크고 튼튼해서 웬만큼 살이 쪄도 당뇨에 잘 안 걸리지만 한국인은 조금만 무리해도 췌장이 금방 번아웃 되어버립니다. 다음으로 마른 당뇨를 부르는 올챙이형 체형도 문제인데요. 외국인들은 고도 비만이어도 당뇨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인은 겉보기에는 말랐는데 당뇨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로 내장지방 때문인데요. 한국인은 선천적으로 포도당을 태우는 허벅지 근육이 적은 편이고 독소를 내뿜는 내장지방이 쌓이기 쉬운 체질입니다. 이런 내장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작은 췌장이 열심히 인슐린을 만드는데 내장지방이 그 길을 막아버리니 혈당 조절 시스템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과잉과 급한 식습관의 콜라보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식습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쌀밥 위주의 식단에 빵, 면, 자극적인 소스, 그리고 탕후루나 제로음료 같은 가공식품이 더해졌습니다. 또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서 식사 시간이 15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이 너무 빨리 들어오면 혈당이 수직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발생하고 그때마다 작은 췌장은 비명을 지르면서 무리하게 인슐린을 자꾸 짜내게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한국인의 췌장은 소형차 엔진과 같습니다. 체격은 커졌지만 엔진은 여전히 작은 상태인데 여기에 고탄수화물, 가공식품과 같은 음식을 빨리 먹기까지 하니 엔진이 타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서양인의 식단과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당보마니언 종로점 대표원장 이혜민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를 졸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졸업에 꼭 도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저의 책 평생관리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에 담아두었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졸업해야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당뇨를 졸업하면 심장질환 위험은 40%, 그리고 콩팥질환 위험은 33%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로도 입증됐습니다. 당뇨를 그냥 관리만 하고 지금 당장 졸업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상의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또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혈당뿐만 아니라 소화, 수면, 피로, 변비 같은 전반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 저는 당뇨 졸업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당장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서 바로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의 공복 혈당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0만 당뇨인이 모두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당뇨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튜브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보세요. 한약적 치료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보마니언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